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베센트가 시장을 한 번씩 끌어올려주고 있네요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오늘 미국 시장 호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떠들었다라는 거에 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속보 보고 오고 계셨죠? 맞습니다. 예. 장 마감 즈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최근에 주가 급등락이 미국 시장 특히나 이제 좀 심했는데 트럼프가 계속 좀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트럼프의 말하는 패턴들을 보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가 또 걷어들이는 발언 쏟아냈다가 그 말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의장을 사실 해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간 루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냈었죠. 근데 방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30분 전에 한 6시 한 30분 그 경에 자기는 원래부터 파월 의장 해고할 생각이 없었다. 네, 그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선물이 좀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적으로 지난밤에 아무 말도 없어서 조용하다가 시장이 어제 급락 이후에 또 오늘 거의 아무 이유 없이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코멘트 이후에 또 반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한 5분 전에 이제 한 몇 분 전에 이제 테슬라가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이나 매출이 가이던스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봤는지 발표 직후에는 조금 시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또 지금 시간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부분들 계속 반영해 나갈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코멘트들이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약발이 점점 이제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계속 강경한 발언 쏟아냈다가 다시 또 완화하는 발언, 그런 말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예방주사의 효과를 계속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앞으로 좀 더 줄여나갈 거다라는 그런 말을 또 했으니까 앞으로 또 강경한 발언을 하더라도 또 줄이는 발언 또 하겠지. 그런 식의 큰 틀에서의 시장 참여자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지난주에 이제 급반등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반등 이후에 단기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시장 하락은 멈췄고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종목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지저분한 분기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못 나왔고, 근데 지금 시간외에서 한 4%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나오자마자는 좀 흔들렸는데 이렇게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네요. 정치에서 돌아올까, 어느 쪽에 집중할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 표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9개월째, 이제 8개월째, 9개월째 이 매도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환율이 많이 내려서 이제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하긴 하거든요. 사실 오늘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일정 부분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중요한 부분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그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트럼프가 그 부분을 불확실성을 좀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오늘 환율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올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항상 바닥은 통화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8년 관세전쟁 이후에 그때의 하락의 마무리도 통화정책의 이제 변동으로 인해서 바닥이 잡히면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합니다만 아직까지는 5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굉장히 아직 낮은 상태죠. 이제 6월 달이나 가야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아직도 예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지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선도 끝나야 전반적인 지수가 좀 나라도 많이 안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역시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커버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는 역시나 변함없고 그 주도주들 위주로 계속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한 접근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 테슬라발 오늘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들 좀 접근해봐야 될까요? 사실 테슬라발이라기보다는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과대 낙폭인 종목들이 오늘은 확실히 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목이 반도체 섹터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계속 잘 가던 종목들, 뭐 화장품, 조선 이런 종목들은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은 사실 조금의 뭐 변동이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추세를 깨진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대로 가져가고요.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이제 과대낙폭인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2차 전지까지 따라 올라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테슬라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한마디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계속 강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금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100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 주도주가 오늘 하루에서의 시장 주도주가 어떤 종목 섹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과대 낙폭주들 위주로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시즌이 다가오긴 다가오는가 봅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로 꼽힌 뭐 탄소 배출 관련주, 필요사 AI 등 관련주 줄줄이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저희 채팅창에서요, 한국 시장에서 오늘 태양광 풍력 원전 가지 않을까요? 전라남도 방문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자 정치 테마주에 참 좌지우지되고 있는 국내 증시 허와시를 좀 짚어주세요. 이거 허와실이라고 하기 그러기보다 사실 5년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축제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조차도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주식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 부분들은 사실 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제 주가는 많이 반영을 했고, 사실 오늘은 세론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정책주, 인맥주 또는 뭐 세종으로 이전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충청권에 있는 본사를 둔 종목들까지도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게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막상 쉽게 되지 않아요. 갭으로 떨어지고 갭으로 올라버리고 그래버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절이라던가 익절 범위를 아예 확 벗어나버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사실 좀 베팅 영역이 많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금 부분 내에서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쓰시면 정말 손절매를 하실 때 더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부분 내에서의 매매를 하시려면 사실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대선 테마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수급의 분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 일찍 나오시고 계시네요. 네. 오늘 미국 증시도 급등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말 나오고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주시죠. 기존의 주도주 전략 바뀐 건 없습니다. 계속 큰 틀에서 기존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 화장품, 바이오 이 종목들을 보면 뭐 약간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계속 추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대비 상대 강도는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관화 장세입니다.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스타일의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를 예상하고 하는 것도 매매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우리가 사실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돌아와야 돌아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 주도주들을 주축으로 매매하시면서 사실 지금 매매할 거리는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종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에서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 또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황유연 실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급등과 오늘 좀 속보들 나오고 있는 것들, 국내 증시 어떤 점에 집중해야 되는지 좀 더 투자 뉴스 함께 7시에도 함께 하면서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